충북 오늘은 월요일 아침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박정변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법원 출입기자가 쓴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가족 간 소송이 왜 늘어나는지를요, 최근에 법원에서 선고한 약 900여 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단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가 가족 간에 벌어지는 소송의 끝판왕이라고 부른 부양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화면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국민 기본권인 생존권 대체를 위해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2차 부양 의무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부모에 대한 효의 당위성이나 의무감이 많이 사라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퇴직 후 수입이 없는 노부모들이 자녀들을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부양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실 요즘 보면 부모, 자식, 형제뿐 아니라 심지어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 사이에도 부양료 청구 소송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법에서는요, 우선 이제 부부 사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 서로 이제 부양 의무가 있다고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직계 혈족 쪽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요,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하고 또 만 19세 미만인 경우,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친족의 경우는 이제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이렇게 범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그리고 부모와 미성년자 자식 같은 경우에는요, 같이 살지 않아도 이제 당연히 부양 의무가 이제 성립될 수 있는데요. 반면에 형제 자매나 또 기타 친족은 반드시 이제 같이 사는 경우에만 이런 이제 부양 의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부부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식 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부양료 청구를 부양 의무자인 이제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의 이 부양료 청구 소송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은 또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먼저 이 부양료 청구 소송의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제 서글픈 재판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게 사실 자식과 이제 부모 간의 이 부양료 청구 소송입니다. 이제 어떤 예를 한 가지 들면요, 어릴 때 이제 엄마와 이제 이혼한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제 딸을 상대로 부양료 이제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는요,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아버지의 도박 빚을 갚아주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생활비를 보냈는데 그 보낸 생활비를 아버지가 이제 계속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송금을 딱 중단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부양료를 달라고 이제 소송을 한 경우입니다. 네. 좀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아버지의 청구가 이제 기각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이 딸이 어렸을 때 제대로 부모로서의 어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네. 상태에서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부양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기각이 됐는데요. 다만 이 사례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네. 이 경우에서 이 딸이 좀 그 당시에 이 아버지 말고도 어머니도 병든 상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작해서 아버지의 이제 청구를 기각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예를 들면요. 네. 한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일방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이제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그런 소송도 이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노모의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주부가 있었는데요.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은 오빠에게 이제 굉장히 사실 좀 속상한 그런 마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일찍 사별하신 뒤 어머니가 이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오빠하고 이제 자기를 키웠는데요. 오빠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또 사업을 도와주고 막 이랬는데 오빠는 결국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잘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또 생활비 같은 이제 부양료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얘 이제 그 여동생이 결국 오빠는 재산도 많고 연금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오빠한테 같이 어머니를 이제 봉양할 그런 부양료를 같이 부담하자고 했는데 오빠가 이걸 거절한 것이죠. 네. 이 경우에 이제 오빠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양 의무에도 수은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부양 의무는 이제 1차적 부양 의무를 주는 것과 이제 2차적 부양 의무를 주는 것으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1차적 부양 의무는요, 먼저 이제 부부 상호 간의 부양 의무, 또 그리고 부모가 이제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1차적 부양 의무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또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년인 자녀들 경우에도요, 성년인 자녀가 뭐 학업을 마치지 못하거나 또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부양을 필요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부모가 1차적 부양 의무를 진다고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 부양 의무는요, 부모와 성년인 자녀 사이의 부양 의무,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을 제외한 기타 직계 혈족 및 배우자 사이, 또 아까 말씀드린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경우는 이를 이제 2차적 부양 의무로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1차적 부양 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양 받을 자의 생활이 부양을 해야 되는 위무자의 생활과 같을 정도로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서 이제 생활 유지 의무로서 이제 그 의무가 좀 강한 것이고요. 2차적 부양 의무는 부양 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이 좀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부양받을 자가 이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생활 좀 부조 의무라고 좀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소송 형태와 관련해서는요, 2차적 부양 의무가 이제 대부분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 민법 이외에 이 부양 의무를 규정한 다른 법률도 있을까요? 네, 민법 이외에도요,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는요, 이제 일촌의 직계혈족, 부모와 자식 간은 이제 일촌이거든요.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아까 저희가 본 민법상의 부양 의무보다 그 범위가 조금 좁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 의무자는 당연히 이제 민법상 부양 의무자 적용 대상과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자식과 연락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모들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의 대상자가 이제 오히려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 일촌인 그 자녀가 부양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경우까지 이제 기초생활수급을 받도록 도와줄 수는 없다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언론에도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사실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녀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라의 지원까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네, 그렇습니다. 경우인데, 이렇게 그 부모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이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 좀 빈번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작년 이제 2018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제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제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요, 부모 자식 간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등 가족 간에 부양료를 이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은요, 2008년 약 162건에서 이제 작년 2018년은 270여 건으로 약 10년 사이에 뭐 퍼센트로 따지면 67% 정도 이제 증가하였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8년 이후에 약 10년 동안 2018년까지 부양료 소송은요, 총 2,100여 건 정도가 제기됐는데요. 그 중에서 약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이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퍼센트로 이제 보면요,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비율은 2008년에는 약 31%에서 2013년을 제외하고는 점점 이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 약 17%만 법원에서 이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제 퍼센트는 인정되는 퍼센트는 줄어들지만요,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게 사실 가족 간 분쟁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네. 소송이 진행되다가 이제 중간에 취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법원이 이렇게 적당한 어떤 결정 부분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하라고 이제 권고를 해가지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이제 조정이라고 이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 인용률은 과거보다 조금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인용률은 이제 실제
실상을 들여보면 그게 감소한 건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정으로 되거나 중간에 소송이 취하되거나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소송이 굉장히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네.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부양료 청구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보세요? 네, 가장 뭐 중요한 이유는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런 부양 의무는요,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던 부양 의무는 민법이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는데 사실은 거의 이제 사문화된 조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사회 분위기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부모 봉양은 아무래도 장남, 이제 자식들, 특히 그 중에 이제 장남이 봉양하는 게 당연했다고 이제 보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 이런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이제 사회 조사에 따르더라도요, 약 이제 15년 전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대한 이제 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족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 약 이제 70%였다면요. 최근에 이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부모를 봉양해야 될 책임 의무가 가족에게 있다고 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 약 30%로 와, 굉장히 많이 이제 줄었네요. 변했습니다. 많이 예. 달라졌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나 정부가 이제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과거에는 약 18%에서 지금은 약 45%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부양에 대한 의무에 대한 것이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어떤 효도에 대한 이제 효 기반의 사회적인 그런 복지 체제가 점점 이제 기반을 잃고 가족들의 구성원도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으로 점차 변해되면서 이렇게 부양에 대한 의무가 가족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많이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이제 평균 수명도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거를 가족의 일부, 특히 뭐 장남들 같은 경우가 부양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게 혼자 떠안는 게 사실 부담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도 사실 이렇게 점점 가치관이 변한 그 이유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송이 증가하고 또 가치관이 변한다는 건 곧 이 자녀들이 부양을 거부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기초생활보호법에는요,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이제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제 확인되면은 그 부모를 기초수급자로 이제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2001년에는 이제 3,900여 명, 약 34,000여 명이었는데요. 네. 2010년에만 벌써 이제 12만 명 정도로 이제 늘었고요. 이제 2015년에는 28만 2,500명으로 이제 확 늘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자녀들 또한 이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꼭 이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력 있는 자녀도 이제 부양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정말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청주지방법원은 이제 이렇게 관련된 사건에서 이제 성년인 자녀와 그리고 이제 부모 사이의 부양은 아까 저희가 말한 2차 이제 부양 의무죠. 네. 생활 부조의 이제 부양 의무에 이제 속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생활 부조의 부양 의무를 다해야 되느냐 하면요. 부양의 이제 권리자, 이제 내가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격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이제 그 요건이 먼저 충족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자녀들이죠. 부양 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이제 요건으로 한다고 이제 판시했습니다. 네. 즉 이거 다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면요, 자녀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또 그런 경우, 또 자식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버거운 그런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인정되기가 좀 어렵거나 그걸 강요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부양의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만약에 그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먼저 이제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지 않아도 네. 당연히 이제 그 직계 존속에 대한 2차적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양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요, 좀 달라집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그 시어머니는 자기 직계 존속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죠. 자기 직계 존속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친족에 대한 부양 의무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사는 그런 경우에 부양 의무가 이제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재혼한 경우에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의 이제 친족 관계도 소멸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아예 없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부양료 소송을 제기하는 부모님들의 연세나 또 네. 경제 상황, 인정되는 부양료 액수에 대한 통계 자료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법원에서 나온 이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좀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2017년경 신문에서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가정법원 등에서 2017년간 1년간 선고된 부양료 이제 심판 결정문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부양료 청구 소송을 낸 부모님들이죠. 그럼 부모들의 평균 나이는 약 이제 76세 정도였고요. 연금 이외에 정기 소득이 없는 부모가 이제 92.5% 대다수를 이제 차지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런 부모님들의 이제 평균 월 수입은 약 40만 원 정도였고요. 소송의 승소율은 63%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부양료 액수가 평균적으로 이 소송에서 분석된 거는 약 70여만 원이었는데요. 실제 소송에서 인정된 부양료 금액은 뭐 15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이 정도로 그 경제적 상황이나 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이제 다양하게 인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거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들이 고려돼가지고 부모의 부양료 청구 소송이 기각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이제 도박에 빠진 네. 그 사건, 그 경우도 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기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게만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경우에 종종 이제 권리 남용으로 부양료 청구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소송이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도 이러한 소송은 결국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어떤 부양의 문제를 장남의 문제 또는 이제 가족의 문제로 생각했다면요. 이제는 좀 가치관도 사회적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이 사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 부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세대가 변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모습도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효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네요. 네,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부양료 청구 소송과 관련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17회 충북종단 대장정 발대식이 청주 상당공원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영화 데이트가 영동 축풍령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음성군 음성읍 일원에서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2019 WK리그 보은 상무 경기가 보은 공설운동장에서 오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화요일 예고입니다. 돌봄으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전문 사회적 협동조합 소개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 그릇으로도 거뜬한 여름 별미 보양식 함께 맛보러 가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 팔꿈치 통증관리법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주말 내내 비 때문에 그냥 집에서 쉬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태풍 다나스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전남 해상에서 조기 소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장마 전선과 태풍이 겹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곳곳에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이틀 동안 연간 10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또 하루 새 187mm의 비가 내려서 7월 중에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비가 내린 거라고 하네요. 네,
네, 이 태풍 다나스가 소멸하고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오전 충북 11개 시군 전역에는 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거라고 하니까 우산 챙기시고요. 그리고 오늘 삼복더위 중 하나인 중복입니다. 보양식도 거뜬히 든든히 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